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 10분 찬스 김성래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셨든 오늘 시간 10분 정리는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계속 이 강의를 들으셔서 여러분이 어디서 공부했든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애정 표시하시고요. 오늘 취득세 첫 시간인데 취득세 개념 특징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과세 대상 알아보고 세 번째 취득의 유형,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납세 의무자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의 자료실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10분 찬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취득세 개념 및 특징.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다. 특광도 도세. 그리고 취득한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건 중심 뭐예요? 물세다.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도, 여기가 납세지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면 뭘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형식상 절차인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하는 실질주의로 되어 있고,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 스스로 법정신고기한,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기한 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그런 조세로 되어 있다. 이때 법정신고기한 하면 대표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특징 보셨고요. 그러면 지방세법에는 어떤 거 열거주의로 되어 있죠. 이러이러한 물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그래서 과세 대상. 첫 번째 부동산 하면 토지죠.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토지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상 토지라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다음 건축물은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하면 건축법 2조 1항 2호에는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있는 거, 이게 건물이죠. 그래서 건축물, 토지 위에 지붕은 없지만 별도의 시설물이 있으면 넓은 의미의 뭐라고 한다?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고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거 권리부터 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준하는 건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요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임목하면 토지와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가 되어 있는 수목, 집단 등과 같은 임목인데 다만 벌채 상태로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권리하면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이와 같은 권리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이나 승마장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과세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느냐, 취득의 유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실상 취득하면은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리고 간주 취득은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에는 두 가지예요.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종전에 있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승계취득이 있고, 최초로 만들어서 창조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 둘 다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승계취득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면 유상승계취득, 대가 없이면 무상.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매매죠. 쌍방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금전으로 주고받을 걸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매매, 또는 등기를 위한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꾸는 거, 교환, 그리고 현물 출자. 그러면 법인의 입장에서죠. 법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고 대가를 뭘로? 주식으로 주니까 유상승계취득이다. 그럼 무상은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대가 없이 받은 증여 기부, 또는 사망한 후에 재산을 받는 상속, 이렇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타인으로부터, 그죠? 기존의 권리를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승계취득의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되는 거고요. 원시취득은 없었던 소유권을 창조해서 취득하는 원시취득은, 토지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공유, 수면 매립해서 최초로 취득했다. 이때 매립법의 허가 여부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행위, 신축, 재축 전체가 다 원시취득으로 보죠. 이때도 건축법의 허가 여부 관계 없습니다. 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제조하거나 항공기회사에서 조립하거나 선박회사에서 건조하는 행위, 이런 게 원시취득인데, 다만 이거는 특징이 이와 같은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시취득한 자는 판매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할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 민법상 점유 시효취득도 민법에서는 원시취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세법도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해서 내 거라고 소유권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게 원시취득이 됩니다. 다음, 간주취득은 소유권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이죠. 28가지 토지의 지목을 형질 변경 등을 해서 실제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어요. 임야인데 전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였습니까? 증가가 됐다면 증가된 부분도 취득세 내라. 건축물 개수하면 기존의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없었던 그런 건축물에 부대 설비죠. 이런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하고, 그래서 면적이 아니라 가격이 증가된 것도 취득세 부과하겠다.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하면 구조 등을 변경을 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됐으면 그것도 취득으로 보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취득이에요. 이런 간주취득은 소유권 등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등기 권리 중에 기재된 걸 변경하는 변경 등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그죠? 예, 이와 같은 구조 변경 등기 대상이다.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취득세 부과를 한다. 취득세, 부동산은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박,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원시취득은 판매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을 봤어요. 그렇다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거죠. 세금은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내 앞으로 등기를 한 부동산이 있으면 실질적인 권리가 없어도 형식상 취득자, 공부상의 취득자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체 구조부, 가장 중추가 되는 시설물 말고 부대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건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인데, 참고로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했다면 변경한 시점에 소유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하면 과점주주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서 설립시 취득은 과점주주가 됐어도 납세 의무가 없다.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당초 누구 토지의 소유자 조합원이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고,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원시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승계 취득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납세 의무자 보시고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이런 경우도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물론 예외로 입증되는 경우 있어요. 공매로 취득했거나 경매 절차로 취득했거나 파산 절차에 따라서, 또는 부동산을 서로 뭐합니까?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그런 단서가 있으면 매매로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증여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뭘로? 양도, 매매로 보는 거죠. 유상. 채무 부분은 변제 갚을 거니까 증여받은 게 아니다. 그럼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무상, 증여로 보는 거죠. 다음, 상속 개시 후, 사망한 후에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상속 등기한 후에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받으면 취득세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만,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상속인의 지분이 변동이 있는 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로 받는 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지만, 협의에 의해서 받는 경우는 지분이 증가한 자는 감소한 자로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합니다. 다음,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취득세 개념, 그리고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취득의 구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네이버밴드 김성래세법의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계속 이어지니까 월수금 꼭 구독 눌러서서 이 강의가 올라오면 알림톡이 갈 수 있도록 그때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분 찬스 김성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